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파산관제인은 관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사가 마쳐지면 그 내용에 대하여 그때그때 메모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 작성은 적어도 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 2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이제 전자보고서라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아래 한글로 돼 있으니까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하면 되죠. 보고서 등의 작성, 채권 신고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죠. 파산관제인 보고서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진술서를 간단하게 한 4-5줄 정도, 많이 하시는 분 10줄 이상, 상당히 자세하게 하는 분은 하는 분인데 스타일인데 보통 저는 3줄에서 5줄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파산 선고 당시 부동산, 동산, 채권, 현금 등 재산과 파산 채권, 별채권, 재단 채권 등 부채 현황.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하죠. 3. 소송이 계속 상황. 소송 조회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서 써오게 하죠.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 전망.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KB 시세, 그다음에 빌라도 요즘 시세가 다 나오죠. 그 실거래가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점점 현실 시가하고 평가액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절차에 대한 내용, 향후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든지 경매를 지켜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매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인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사행위 취소송을 수기해야 한다든지 그런 그 사건의 어떤 고유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거는 그냥 바로 특별한 게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파산, 폐지, 면책.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보고서 면책 사례에서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게 대부분이로 현재의 재산에 대한 조사보다는 배우자 등 가족들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족들 명의 재산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격하게 조사 안 하죠. 예? 그냥 14종만 위주로 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특히 무슨 의심이 있는 경우는 하죠, 물론. 배우자 명의로 뭔가 사업을 한 것 같다든지 배우자가 누가 보래도 상호가 비슷하다든지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재산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의 기여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이게 채무자의 어떤 원천 재산이 이전돼서 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보증금 7천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대출 한 5천 받고 2천은 채무자 거다. 그 정도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죠.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2천은 채무자 거라 그래도 면제재산 범위죠. 압류금지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환가할 수도 있다라고 그게 보증금이 성질이 아니야. 아들한테 일종의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돼 있으니까 아들한테 은닉된 거다라고 봐서 또 환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발견된 처분 대금의 사용 내역 그렇죠. 엄격하게 조사해야죠. 당연히. 사용처, 그 다음에 편파 변제의 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사항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거래 내역은 이제 조사하기가 편해졌죠. 활동, 비활동 계좌가 다 나오죠. 금융결제, 나의 통합계좌 관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부처님 손바닥이죠. 입증자를 첨부해서 보고서의 충실함을 기합니다. 관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향후 절차에 실익이 없고 의문점이 했을 경우 파산 절차가 폐지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하죠. 맨 마지막에 기재하죠. 폐지할 거냐, 면책할 거냐, 폐지할 거냐, 전액 면책할 거냐, 그 다음에 향후 계속 조사할 거냐, 아니면 무슨 소송을 해야 될 거냐. 마지막에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인권 행사나 추가 조상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 또는 부동산 중개사 이건 잘 안 해줍니다. 인터넷 시세표, 그렇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근저당권 별채권이 존재할 경우 잔존 채무, 피담보 채무에 대한 확인 결과도 이거는 이제 발로 뛰게 하죠. 갔다 와라 너 채무자한테. 배당할 금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파산관제 20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 사전에 20페이지에 대한 의견 조율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고 없습니다. 이제는 자율적으로 관제인이 2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의문을 가지면 다시 조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제인만큼 잘 보는 사람이 없죠. 뭐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그냥 모든
재료를 다 요청하는데 판사는 최초의 기록변이 못 보죠. 근데 궁금한 의문점만 있지만 관제인은 14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료 다 갖고 오게 해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또 직원한테 시켜보고 그죠? 서브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관제인만큼 사실 사건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없죠. 물론 그 관제인이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뭐 짬밥이 그쵸? 뭐 2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걸리니 22년부터 몇 개월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의욕적 불타오는 사람 의욕적 젊은 관제인한테 한번 걸려면 아주 뼈도 못 추리는 경우도 있죠. 한가를 하지 못한 파산재단에서 필요하다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재단 포기 허가 신청 포기하도록 재단 포기 허가 신청하도록 그 보고서에 양식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포기 허가 신청 안 합니다. 이건 다 옛날 식입니다. 그다음 보수 결정엔 소명자료 제출과 예납금 재단 편입 시점 이거 통합했죠. 제출하여 관제인 보수를 결정 및 예납금을 편입받고 재단 채권 승인, 임치금 반환 허가, 최후 배당 허가 신청, 배당 공고, 배당 제외 기간 결정, 계산 보고 집행 시정 신청. 이게 하나로 통합했죠. 옛날에 박정호 판사님 때 저희가 박정호 판사님 고안해서 이걸 그냥 옛날엔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재단 채권 승인, 임치금 반환 허가, 최후 배당 허가 신청, 배당 공고, 배당 제외 기간 결정, 계산 보고 집행 시정 6가지를 그냥 한 통에 그냥 끝냅니다. 임치금 출구 반환 재단 채권 변제하고 관제인 보수도 받고요. 제출하죠. 그러나 파산 폐지의 경우 대부분 예납금으로 관제인 보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납금이 재단 편입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20폐지의 경우에는 재단 편입 안 합니다. 그냥 판사가 보수 결정을 하고 그 보수 예납금을 바로 보수로 그 회계과에서 집행과인가요? 서무과, 총무과에서 쏴줍니다. 일정한 판사가 이렇게 서류가 넘어가면. 또 이러한 경우에 파산관제인 보수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그쵸 서울회생법원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많이 간소화한 겁니다. 이게 많이 간소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참 이거 아주 하나하나마다 다 이게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십 건씩을 고안을 한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편하고 그쵸. 이러면 수십 건 처리를 일사천리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별거 아닌 사건을 먼저 딱 추려서 다 끝내주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죠? 걸르는 거죠. 그렇죠? 불순물을 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찝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 기간이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신고관이 지정된 경우는 채권 신고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하지만 파산 채권자의 채권 신고에 대해 시부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죠. 당연히 시부인. 그렇죠? 파산 채권 신고의 경험을 가진 금융기관에서도 파산 성공일 전일까지 이자와 그 이후 이자를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관제에서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을 해 파산 성공일 전일까지 이자와 그 이후 이자로 나누어 정확하게 계산한 내역을 제발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부탁하죠.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파산 일부 이의 사전채권에 이게 아주 개판됩니다. 파산채권 조사확정 재판 절차, 이의철의 조사확정 재판에 취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관제인 내지 보조인이 가장 보조인을 훈련시켜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은 관제인 시간이 엄청 남죠. 채권조사가, 그쵸? 보통 뭐 한 5건에서 많으면 한 15건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하는 데는 한 절반변이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개판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같은 경우 뭐 이해가 없죠. 평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그 훈련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7, 80%는 제대로 하고, 다만 이제 채권 양도가 된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95%는 나한테, 아니 95%는 쟤네 주고 5%만 달라. 근데 뭐 깜빡하고 그냥 100% 다 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간혹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그 집회 준비는 하여튼 세술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